신기한 연구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바로 지구온난화가 전 세계적으로 가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과연 사실일까요? 제가 한번 직접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재작년 지하수의 남용이 지구 자전축을 바꾸었다는 연구가 세계를 깜짝 놀래켰는데요. 올해는 지구온난화가 육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든다는 충격적인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들의 주인공인 지구물리측지학연구실의 서기원 교수님을 만나봅시다.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서기원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구의 모양, 지구의 중력, 그 다음에 지구의 좌표를 측정하고 물리량을 해석하는 게 측지학입니다. 지구물리적으로 그런 측지학적인 관측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지구물리 측지학이고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특히 인공위성 중력을 이용해서 지구의 중력 변화를 측정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중력을 이용해서 지구 중력을 측정하는데 시간에 따라서 중력이 얼마만큼 변하느냐를 찾아요. 물이나 공기 등등이 여러 가지 기상현상이나 기후현상 등에 의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질량이 이동하기 때문에 중력이 변하게 되고요. 그 중력 변화를 이해하면 그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물과 얼음 또는 공기의 이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지표면에서 질량이 변하면 그 질량에 의해서 중력이 변하고요. 중력이 변하면 인공위성의 궤도가 변하게 돼요. 궤도를 먼저 측정을 하고 궤도로부터 중력을 이해하게 되고 그 중력으로부터 질량을 이해하는 단계로 지구의 질량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지구피지컬 리서치 레터즈에 교수님의 연구가 실려서 큰 화제가 되었었잖아요. 이 연구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인류가 농업을 위해서 또는 공업용을 위해서 많은 양의 지하수를 썼거든요. 결국에는 육지의 물이 사라지게 된 것이고요. 사라진 것은 사실은 바다로 흘러간 것이기 때문에 육지와 바다 사이에 물의 재배치가 일어난 거예요. 많은 양의 물이 육지에서 바다로 이동한 것이 되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기후 모델로 우리가 알고 있었었는데 실제 관측 자료로 확인된 바는 없었습니다. 자전축 변화를 이용하면 그러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착안을 해서 이론적으로 계산한 자전축 변화, 즉 지하수 감소에 의해서 예상되는 자전축 변화를 이론적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 계산값과 거의 같은 값의 관측값을 자전축 변화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관측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던 지하수 감소와 그 다음에 그 감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해수면 상승을 자전축 변화라는 되게 특이한 방법을 통해서 확인한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연구가 발표된 다음에 굉장히 많은 매체에서 뉴스로 다뤄졌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00개가 좀 안 되는 뉴스에서 발표가 됐었거든요. 뉴욕타임즈, 그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등등 굉장히 많은 매체에서 다뤘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전축은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전축이 변했다는 자체에 굉장히 놀랐던 것 같습니다. 약 430일 주기로 무려 직경 10m로 돌면서 변화를 합니다. 자전축이 변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피겨스케이팅을 보시면 김연아 선수가 맨 마지막에 피날레 때 팔을 쫙 벌리면 천천히 돌다가 팔을 모으면 빨리 돌잖아요. 그것이 바로 가군동량 보존을 위해 하기 때문에 회전 속도가 변하는 것이거든요. 자전축 변화라는 것은 이런 회전 속도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회전 축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가군동량 보존을 위해서 지구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과 얼음의 질량 이동이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이동하기도 하고요. 동서로 이동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변한 가군온량을 지구 전체 시스템에서는 가군온량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 자전축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러한 현상이 소위 말해서 극운동이라고 얘기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m 규모로 430일 주기로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과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는 논문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봤을 때는 굉장히 재미난 논문이죠. 지하수가 변한다는 것은 지하수 하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자전축이 변한다는 것은 저처럼 측지학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는 사실이에요. 저는 단지 그 두 개를 엮은 거죠. 굉장히 다른 두 분야인데 지하수 하시는 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제 관점에서 해석을 한 것이고 서로 다른 분야가 융합하다 보니까 신선한 어떤 연구 결과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2023년에 제가 발표했던 지하수 감소에 의해서 해수면이 상승을 했고 그것을 지구 자연축 변화로 파악한 연구의 후속 연구입니다. 그 연구는 제가 1993년부터 2010년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연구를 했고요. 2010년까지 데이터를 사용한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위성 중력 자료가 2002년부터 있기 때문에 2010년 이후는 제가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 2010년까지의 자연축 변화를 연구했을 당시에 저희가 토양 수분 함량 데이터를 GLDAS라는 미국에서 만든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그 데이터에 의하면 토양 수분 함량의 지난 몇십 년간의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토양 수분 함량의 데이터가 2010년밖에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2016년 또는 17년까지의 데이터를 더 넓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양 수분 함량의 데이터가 필요했었는데 토양수분 함량을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것은 영향이 미치지 않을 테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993년부터 2010년 6년까지 데이터를 연장시켜서 지구 자연축 변화를 설명해보자 라는 것이 첫 번째 연구 동기였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동기였죠. 지구 자연축 변화를 관측한 결과하고 1993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연축 변화를 여러 가지 관측 자료, 모델 자료로부터 계산한 결과를 비교해 봤는데 굉장히 잘 맞았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2010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모델 자료와 관측 자료에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최근에 들수록 관측 자료가 더 정확하고 모델 자료, 그 다음에 다른 관측 자료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의 자료는 더 잘 맞아야 되고요. 앞부분의 자료가 틀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볼 땐 굉장히 이상하다고 여겨졌고 그렇다면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양 수분 함량을 고려하지 않았던 그 효과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문제는 토양 수분 함량 자료는 GLDAS라는 걸 처음에 사용했었는데 그게 2010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모델 자료를 찾아봤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만든 ERA5 랜드라는 모델 자료를 이용해서 토양 수분 함량에 의한 지구 자연축 변화를 계산을 해서 확인해 봤더니 2010년 이후에 자전축의 관측값과 자연축의 예측값에 차이 나는 것을 그대로 다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자연축의 변화가 의미 있게 많이 변했는데 토양 수분 함량의 변화였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난 수십 년 동안 토양 수분 함량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음을 지시를 하고 그러면 토양 수분 함량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해수면이 변했는지를 그 다음에 추적을 해봤고요. 그랬더니 21세기 들어서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02년 3년 동안 급격하게 토양 수분 함량의 감소에 의해서 해수면이 상승했을 것이라고 그 모델이 이제 지시하고 있었고요. 그 효과 역시 저희가 해수면 관측 자료에서 똑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지구적인 스케일의 어떤 이벤트가 다른 기후학자들에게는 발견되지 못했던 거죠. 저희 같은 측지학자들이 자연축 변화를 이용해서 처음으로 확인한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 동안 전 지구에서 동시에 물이 사라졌습니다. 육지의 물이 바다 들어갔으니까 해수면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2년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특별히 유라시아 지역이 더 가뭄이 강화가 됐어요. 이쪽이 북미고요. 이쪽이 아시아라고 하겠습니다. 자연축이 이렇게 있는데 북미에서 물이 사라지게 되면 자연축은 북미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해요. 아시아에서 물이 사라지면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 멀어진 쪽으로 자연축 이동을 합니다. 근데 2000년부터 2002년 동안에는 모든 지역에서 물이 동시에 사라졌기 때문에 얘는 일로도 가지 못하고 저로 가지 못하고 가만히 있던 거죠. 그래서 2000년과 2002년 사이에는 자연축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대신에 해수면만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유라시아 지역으로 가뭄이 강화됐기 때문에 해수면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큰 변화가 없었지만 자연축 관점에 보면은 북미는 가만히 있고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토양 수분이 급격히 감소되는 게 강화됐기 때문에 자연축이 유라시아부터 점점 멀어지는 일을 한 거죠. 2010년 이후에 자연축이 쭉 이동하는 것은 바로 유라시아 지역에 특별히 더 강화된 가뭄 때문에 그런 거고 2000년부터 2002년도에 해수면이 상승한 것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가뭄에 의한 현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세기 이후부터 계속 육지가 가물고 있다는 것을 관측적으로 이제 제가 증명을 한 것인데 그 이유를 찾는 것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강수량이 줄어도 토양 수분 함량이 감소를 하고요.
증발산량이 늘어도, 즉 육지에서 대기 중으로 많이 물이 올라가도 지구에 물이 감소를 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가 더 중요한 문제 같은데,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기후학자들이 이제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지구온난화에서 대기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대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은 수증기를 함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많은 양의 증발산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구온난화가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 증발산량이 계속 증가할 거고요. 우리가 발견한 전 지구적인 가뭄 현상이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후 모델 하신 분들의 좀 더 엄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연구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2000년 이후부터 육지의 토양 수분이 감소를 하기 시작했고요. 특별히 2000년부터 2002년, 3년 사이에 급격히 감소를 했습니다. 급격한 감소는 해수면 관측 자료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유라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토양 수분 함량의 감소가 증폭되고 있는 현상은 자연축 변화를 확인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현상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후온난화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향후 지구의 어떤 물 자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모델을 통한 연구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수선 연구 계획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와 같이 연구를 한 두 번째 저자가 기후 모델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께서는 아마도 지금 왜 여러 가지 기후 모델 중에서 한 모델만 급격한 토양 수분 함량을 설명을 하고 나머지를 못하는가, 현재 기후 모델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미래 기후를 예측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그런 기후 모델들이 과거에 일어난 기후조차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기후 모델을 이용해서 미래 기후를 예측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리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할 일 같은데, 기후 온난화가 사실은 지난 100년 이상 지속된 것이기 때문에 지난 100년간의 토양 수분 함량이 우리가 발견한 것 같은 것처럼 변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연축 변화의 관측 결과는 지난 100년 이상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걔를 분석을 해서 과거에도 그런 급격한 토양 수분 함량의 감소가 있었고, 그 신호들이 자연축 관측값에 묻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것이 그 다음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토양 수분의 감소 현상이 영구적인 변형에 해당한다고 하셨는데, 이 변화가 진짜 되돌릴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 네, 듣고 싶어서.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기후 모델 하신 분들이 이제 대답해야 될 부분 같은데, 2000년부터 2002년, 3년 동안에 일어났고요. 지금 2025년인데 지금까지 다시 복원됐다는 신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3년 동안 계속 한번 가뭄된 상태로 지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뭄을 일으킨 주요 원인이 증발산량의 증가였었고요. 증발산의 증가는 기후온난화가 계속되는 한 감소될 일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후온난화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더 악화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게 됩니다. 2000년부터 2002년 동안 있었던 짧은 시간 동안의 급격한 토양 수분 함량 감소가 유니크한 현상인지, 아니면 비슷한 패턴으로 미래의 토양 수분이 감소될 것인지가 굉장히 궁금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패턴으로 과거에도 토양 수분 함량이 감소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미래의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이언스 논문은 특이하게 논문을 쓰고 나면 밑에 아래에 E-letters라고 있어요. 그 논문을 읽은 다른 과학자들이 그 논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반박을 하거나 하는 레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이언스 논문을 보시면 뒤에 E-letters란 칸이 있고 다 0이에요, 0. 그냥 글을 안 올립니다, 거기다가. 그냥 읽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거든요. 희한하게 저희 논문만 벌써 5개의 이레터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이레터가 올라오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느라고 저랑 같이 연구를 한 멜번 대학의 유동희 교수가 바쁩니다. 그 때문에 계속. 자기네 모델에는 그런 결과가 없다라는 게 주된 원인이죠. 조금 아쉬운 게, 그분들이 그런 반발하기 전에 모델 자료만 가지고 저희 주장을 펴신 것이 아니고, 그런 특이한 현상을 보여주는 모델 결과가 있고, 그 모델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관측 자료를 이용한 것이니까 자기 자신들이 반문을 해야죠. 자기 자신들의 모델은 왜 관측소를 설 못하는가를 반문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는 게 워낙 특이한 현상이고, 수많은 모델은 다 설명 못하는데 하나의 모델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반박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자기 모델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이름으로 논문이 나왔지만, 가장 큰 승리자는 모델을 만든 기관,
그 ERF5라는 모델은 ECMWF라는 유럽의 굉장히 유명한 대기 관련 연구소거든요. 거기서 그 모델을 만든 건데 그 모델이 사실은 그 뒤에 숨겨진 가장 큰 승리자죠. 근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게 아까 계속 일 레터스에 올라와서 계속 사람들이 이제 그 반발, 뭐 딴지를 거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거를 조금 더 그 친절하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 이후 또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하나 둘씩 그 이유를 알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논문을 따로 조만간 출판할 계획이 있습니다. 연구하시면서 뭔가 여담이라든가 그런 비하인드? 보통 교수님들은 논문을 쓰면 학생들을 이제 제1저자로 하고 교수님도 뒷부분에 교신저자 들어가는데 2023 논문과 2025 논문 제가 제1저자예요. 남들 보면 되게 특이한 거죠. 왜 교수님이 제1저자하고 교신저자지? 라고 생각하시면 모르겠는데 이유가 있어요. 2023 논문과 2025 논문 모두 너무나 재미없는 주제를 시작한 거예요. 2002년 이전에 했으면 어떻게 될지 알아보자. 사실은 그런 연구 주제를 학생한테 주면 학생들의 미래가 암울해지죠. 하지만 연구해볼 만한 주제인 해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해보자라 한 거예요. 학생들 주기엔 미안하니까. 2020년도 마찬가지예요. 2010년에 샀 다음에 2010년 늘린 거잖아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한번 해보자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 주기 미안한 거예요. 그냥 내가 해보자 했던 얘기 된 거죠. 하찮은 주제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재미난 연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계속 물어보죠. 왜 교수님께서 제일 저자를 하셨냐. 근데 그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제가 학생의 주기에 민망한 연구 주제부터 시작해서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